기도연설과 발제 이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대부분이 토론자이시고 저는 뭐 참가하시니까 좀 더 자유롭게 네, 생각하신 분들 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분은 김성주대학교의 김성길 교수님이십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토론자분 먼저 제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은 권승현 한세대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이나 서경대 교수님. 서경대에서 오신 김이나 교수님. 네, 경성대학교 이승희 교수님.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연구관 이주연 박사님.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김주진 박사님.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장지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개받은 김성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지를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맡고 있다가 이번에 국토도시정책위원회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또 제가 60주년 퀴즈 아카데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참석이 신청이 저조합니다. 아무튼 각 대학에서 공개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 퀴즈 아카데미 진행을 우리 임미아 교수님께서 맡으셨어요. 근데 10년 전에 김연아 의원께서 진행을 했었는데 미래 10년 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저걸 함부로 거절을 못해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 또 이게 오늘 참석하다 보니까 이게 좀 미리 제가 또 안면에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다 기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제 김희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의 어떤 진학 알고리즘이라든지 집을 어디에 또 어떤 유형을 할 건지 특히 이제 그 위치를 정할 때 옷장 크기하고 이런 그런 부분을 많이 보더라고요. 아무튼 집사람이 결정적으로 했습니다. 제 입고 있는 옷도 집사람이 결정해 준 거고.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이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예, 아무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선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이름 성함 순으로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더 필요하면 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권승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최미옥 우리 차장님 우리 차장님 얘기 듣고요. 요즘 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 제가 그걸 굉장히 깊이 들었어요. 전단지가 CCTV 현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 위험성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학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 그 점에서 제가 이런 점이 정말, 그리고 그 얘기 중에 반사경이나 이게 CCTV 그런 제안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자동차도 이렇게 길 안 보이는 데는 이렇게 반사경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안 보이는 곳을 좀 이렇게 가면서 저쪽에 있는 분이 보는 게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게, 그래서 숨어 있으면 모르잖아요. 반사경 그리고 CCTV 같은 거를 조금 더 사각지대에 배치하는 거, 그래서 안전을 좀 더 완벽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면서도
내가 일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안전, 우리하고 너무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그 우리의 도시의 그런 것도 보존하는 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다음으로 층을 올려서 그게 세계유산으로 남았다면은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관광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평을 받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인적 우리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양적인 그런 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돌봄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돌봄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젠더라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의 이런 준비하는 거 오늘의 화두가 여성에 대한 옛날에는 여성이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가서 남성의 이런 비교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 약간 평등성에 가까워졌다는 거 그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돌봄 공간도 우리가 이제 어른, 노인, 부모, 아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류 공간으로 연구를 되고 있고 여성 친화도시 그리고 환경, 안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런 젠더 도시화하는 그런 사회, 또 어떤 공간의 안전함, 그 안전함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그 여성 친화적인 주거 공간 트렌드에서는요. 정말 남성분들이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너무너무 원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다가 사무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그 남성의 공간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그 화장실 문화도요. 이게 따로 해주면서 하면은 목욕하는 사람, 그리고 화장실 이 목욕하는 공간과 화장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 해줌으로써 시간 전략, 아침에 그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목욕탕을 씀으로써 같이 못한다. 2개가 있어도요 4명이 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공간, 이런 오늘 이런 대화가 너무 이런 발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해드릴 필요가 없으시죠? 네. 그다음에 김인아 교수님. 네, 그 서강대 김인아입니다. 오늘 그 세 분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또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뭐 보탤 수 있는 얘기라고 한다면 뭐 조금 보태는 차원에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 그 박 차장님이 이제 도시재생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심의 뭐 갔었고요. 그 가서 들으면서 나왔던 뭐 키워드들이 이렇게 보면 뭐 지역 특성화, 지역 공동체, 지역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역에 대한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 또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도시재생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주민들의 소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이 들어오셔서 일부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주민 참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굉장히 느리고 피드백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참 보이지 않는 이렇게 빠른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보이는 결과보다 5년 후에도 그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팔로우업이라든지 사후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우리 학생 하나가 성공 사례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사례가 5년 전에는 성공 사례였는데 지금은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례들이 서울에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발하고 스타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게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잘 되고 있는지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팔로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생활 SOC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회의 가면 요즘에 이제 생활 SOC 발표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결국 어떤 시설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 그 전문 인력들한테 줄 그 예산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설을 해놓고 그거를 운영할 사람도 없거나 또는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그 인력들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50점짜리 사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우리 그 박 차장님이 그 이제 뭐 일본 도시 조사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은 재단에서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 조사하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울의 그 여성들의 취업 활동에 대한 그런 조사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이런 여성이 살기 좋은 굉장히 어떤 파지티브한 내용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확대를 시켜야겠지만 이런 그 부정적인 면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박 사장님에 대한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고요. 두 번째 그 우리 오미란 박 이사님이 하신 이제 그 돌봄 관련해서 저도 이제 아이를 이제 둘을 키웠었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가 있으면 아이들 생각이 났었고 또 집에 와 있으면 학교가 생각이 났었고 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박사과정 때 그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 힘들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와닿는 발표였고, 근데 이제 그 이 돌봄 관련해서 발표를 하실 때 저는 이제 그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외 사례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손을 잡고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보내주고 중학교 학생을 보내주는. 근데 그 등교 시간이 다 합쳐도 15분 안에 끝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부모님의 출근 시간에 맞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이 유치원 아이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제일 먼저 등교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라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인 보모 서비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 돌봄 서비스도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공인 보모 서비스라는 거는 그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그분은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등록이 돼 있는 보모예요. 그래서 월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시청에서 해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일반 유치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조금 가족 단위의 그런 시설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런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한 형태로 좀 공급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 김희정 상무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쭉 내용을 보면서 그 떠올랐던 게 스마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도시, 스마트 건축, 스마트 시설 굉장히 멋지고 설레고 너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스마트 쪽으로는 뭐 다들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뭐 저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주상복합 같은 거 설계를 할 때 옥상에다가 드론 택시가 랜딩할 수 있는 시설을 꼭 설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듣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 살짝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그 스마트한 기술을 우리가 굉장히 그런 좋은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어떤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다가 그 기술이 도입이 돼서 도움이 된다면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노인 주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미국 사례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학에서 연구하고 그러는데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그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그 바닥에다가 센서 설치를 하는 그 연구를 그 정부에서 굉장히 스포트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노인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솔직히 이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응급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바닥에다 센서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노인이 생활을 하다가 쓰러졌을 때 응급 상황에서 이게 곧바로 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집을 노인한테 맞게 스마트하게 해서 노인이 계속 살 수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비용이 그 설치 비용 플러스 전기요금 인 반면에 만약에 그 노인이 그 집에 계속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정부에서 그 노인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독거 노인들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예산 안에서 더 많은 노인들한테 그런 것이 공급이 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예산에서 공공이 그 역할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스마트를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시간 자꾸 보면서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 앞으로 말씀하실 때 네. 제가 있다는 거를 전혀 신경하지 마시고 지금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이렇게 자제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를 좀 더 첨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성에 관한 부분. 여성. 그걸 더 얘기해달라고? 아니요. 예. 전혀 남성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무시하지 말고 말고 자유롭게 떨릴 것 토론을 같아서? 해달라고. 아니 저기 여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자제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러면 김주진 실장님. 예. 제가 2년 전에 실장 보직을 끝나서 지금 그냥 연구원인데 지금 실장을 나눴다는 별거 아니죠. 사무장님은 정정을 해드리고요. 저는 여성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계속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부분 처음 난 것 같아요. 아마 토론 역할이 있으니까 꼭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너무너무 내용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때 여성위원회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심오하지 않게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서 뭐 주제가 꼭 닿을 경우에 꼭 올려겠다고 못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봤다는 스스로 되게 반성하는 계기가 많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최미영 원장님께서 먼저 물론 세 가지 발제에 대해서 내용을 드려드리겠지만 최원장님께서 1시간 동안 해주신 내용이 10분 정도 지나가는 것처럼 저한테 굉장히 푹 지나갔어요. 근데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그 내용이 많았고
특히 이제 여러 주 중에서 압축해서 발표하시다 보니까 이제 문화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 요즘에 특히 도시재생 얘기하면서도 문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문의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 활성화 계획을 올리는 모든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계획서를 보면 문화가 그냥 장식하는 하나의 요소 정도로 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멍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래서 최 원장님 오늘 강조해 주신 문화가 과연 무엇인지 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까지를 포용할 때 우리의 현재가 과거로부터 왔다라는 그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그거를 강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오늘 그 크게 이제 기조연설에서 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 가지 발표가 되게 재밌었어요. 특히 이제 박병순 박사님 같은 경우에 저랑 이제 몸다는 조직이 같고 또 같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비슷하니까 제일 비슷하다고 잠깐 적어두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여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이제 물론 핑계일 수 있는데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회에 굳이 비주류가 아닌 걸 눈치껏 보고서 결혼 안 해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흘러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저 개인적인 변명으로는 여자는 육아에 대한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속에서 제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그 오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 그 무젠더에 대한 걸로 일해서 얼마만큼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관점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스로 그거를 해왔더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또 아이를 낳고 했으면 조금 더 제가 생활적으로 아까 최 원장님 예시를 들었던 여러 가지 사안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는 여자였지만 남자들이 생활하는 반경 속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오늘 오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고 그것을 거꾸로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올라오는 활성화 계획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참여하게 되는 여러 위원회에서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이 대표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얼만큼 공간적으로 배려하는 계획이 돼야 되는지를 심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그걸 굉장히 역점을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 또 한 번 되게 자성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에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발표도 너무 재밌게 해줘서 저렇게 하려고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진정한 골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벌기만 하면 민간 영역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은 수요자들의 욕구를 진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많이 개발할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도시재생 현장에서 얼만큼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약간 조금 갭이 아직은 있을 수 있겠다. 그 이유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현장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저렴한 노후 주택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이제 계시는 곳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바로 갖다 쓰기에는 일부분은 가능해 컨셉 측면에서 일부분은 가져다가 쓸 수 있겠지만 일부분은 또 어렵다는 생각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병수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 모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역할을 조금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뭐였냐면 여자들이 아무래도 육아도 하고 그 커뮤니티 베이스로 좀 활동 반경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는 좀 갇히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정비에서는 우리가 가로수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노후 단독 주거지에서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매니지먼트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계획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지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작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굉장히 부족해요. 되게 추상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이 그 소규모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끝난 지역에 관리를 하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델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일부 연구된 내용을 봤더니 한 집을 관리하는데 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한 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0집이면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유주택 정비 사업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 지역을 매니지먼트에 참여한다고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일자리에 대한 영역을 멀리 확장시킬 수 없는, 아직은 그 커뮤니티 베이스에다가 두고서 일자리, 소규모의 급여라도 필요한 그 여성들의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그 지역에 네트워크를 잘, 공감대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엮는데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자분들이 그런 그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수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은행 대학에서 막연하게 공동체 역량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규모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 어떤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련 법규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도시은행 대학에서 프로그램화시켜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교수님. 네. 네, 기존 발표해 주신 최기욱 원장님 그 발표를 듣고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지만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모두가 아니어할 때 이해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인데 저런 문화적인 그런 것도 고려도 하지, 또 저도 사실 문화재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해주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앞으로 시기일까요? 네, 앞으로 앞으로 이제 그 임할 때, 일에 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거론해서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실 제가 맡은 수업이 이제 설계 수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성 친화 도시라는 말을 제가 이제 공대이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사실 여성 친화 도시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이게 낯간지럽고 부끄러워서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저 자신도 이렇게 주저하면서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남학생들이고 여학생들이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학생 그룹이다 보니 아무래도 남자들한테 신경을 써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게 아니고 이제 제 자신도 여성 친화라는 그런 용어에 익숙치 않고, 그리고 사회적 환경 배경이 여성 친화 도시라는 그런 여성에 관한 관점으로 이때껏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탓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많은 이제 설명과 기조 연설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제 당당히 여성이라는 말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든 게, 사실 여성 진화에서 여성이라는 뜻 자체가 사회적 약자, 즉 청년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장애, 다문화 가족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그런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그 단어만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차별하는, 오히려 역차별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인식이 돼서 제가 그렇게 꺼려하지 않았나, 용어 자체 쓰는 거를 꺼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 차장님께서는 여성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처음 학교 오기 전에는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기술사를 처음 따고 제가 모시청에 갔습니다. 지금 부산시청이 아니고요, 모시청에 갔는데 그때 뭐 때문에 갔냐면, 그때 주택공사 지금 LH공사 합해졌으니까 주택공사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기술사를 처음 따고 새로이 이제 맡은 일이었는데 PMO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상하수도 환경도가 필요해서 이제 새로이 이제 아파트 용도지구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환경도를 구하러 가는데 제가 직접 갔어요, 시청에. 그 밑에 애들 안 보내고 가서 계장님한테 제 명함을, 기술사 명함을 아주 사랑스럽게 드리고,
광경도를 좀 구하러 왔다 상하수도. 그러니까 그러면 저 밑에 그 광경 담당하시는 그 이제 주무한테 가라고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이 저보고 가라 그랬으니까 가서 저는 이제 명함 줄 생각을 안 하고 상하수도 광경도를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일원에 대한 그 지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만 제가 그때 굉장히 젊었었나 봐요. 36밖에 안 돼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시더니만 하시는 얘기가 그걸 왜 저한테 찾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당황스러워서 아니 광경을 담당하신다는 분이 왜 저한테 찾아요라는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담당하니까 달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어서 하는 말이 가서 직접 파보셔야죠. 그러니까 파서 광경의 그 사이즈를 알아내요. 어디로 묻혀 있는지. 그래서 그때 딱 저한테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내가 여자라는 거. 그리고 그때 제가 그 기술사 자격증을 부실의 기술사 자격증을 땄을 때만 해도 그 한강이 이남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여자 기술사라서. 그래서 기술자가 아니고 저를 이제 인식하기를 기술자가 아니고 그냥 경리나 뭐 상업원을 여자 직원으로 생각했나 보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파보고 제가 광경을 재서 와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주택공사 그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 좀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이제 여성이라는 저희 한계. 그러니까 저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철회할 때 저도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통 여자라 그러면 뭐 화장하고 일할 때 이렇게 뭐 머리도 감고 이래야 되는데 한 3, 4일 철회하면 화장은 이제 원래 안 하지만 눈썹도 다 지워지고 그다음에 머리도 안 감은 채로 이렇게 앉아서 막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이 여자를 차별하는구나를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그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라 하셨는데 사실 여자이다 보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이제 이 40%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위원회에서 저한테 위원을 해달라고 계속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들었어요. 근데 정작 무서운 거는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못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왜 못 들어갔을까요? 딴 거 제가 너무 많이 해요. 딴 거 너무 많이 하니까 제안해고요. 그래서 제가 뭐 혁신도시위원회, 지방산지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산지위원회 아무튼 제가 관여 안 돼야 되는 위원회를 여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도시계획위원회 원서를 넣었는데 뭐 3개인가 4개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시에는 제가 또 들어가는데 정작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부산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병폐가 아닐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통틀어서 이게 세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최미 박사님 말씀하셨던 제가 박사님 이름이 계속 익숙해져가지고 박사님인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성 친화 도시 키워드 안전과 자립과 그리고 돌봄 그리고 오미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성 그다음에 이동성 접근성 그리고 또 돌봄이 또 있고요. 돌봄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그런 키워드를 그 도시 젠더 이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돌봄의 두 분의 공통적인 안전성과 돌봄인데 이 안전성과 돌봄을 같이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성 전문가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근데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저희 그 여성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여성위원회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자면 지금 김성기 교수님 계시지만 김성기 교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그 여성이 걸어가야 되는 도구의 하이힐 굽이 이렇게 낑긴다는 사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그 남성들이 사실 조금 디테일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 많아야 돼요. 일단 아까 박 차장님께서는 양이 많아야 양이 좋아야 된다.
양질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데 일단 질을 따지기 전에 수를 먼저 확보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의 목소리가 이제 잡힐 때쯤 이 질을 이제 고려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그 이런 그 작년에 답사도 많이 다녔잖아요. 답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그 활동들을 우리 여성위원들끼리도 많이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자 하는 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영 연구 이게 어떻게 제가 직함 말씀드려야 되죠? 예, 연구위원인데 그냥 이 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 서울시에 있으면서 제 메신저에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앞에 그 도시재생 신바람 이 박사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재생이 원체 큰 패러다임으로 저희에게 2015년도부터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가 민선 6기 출범하시면서 이제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제 기소연설 해주신 최미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안전, 돌봄, 자립 이런 거 관련하고 모든 분들이 발제해주신 내용을 보면 시 내부에 부서들이 어떻게 짜져 있느냐가 그 서울시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이제 도시와 여성 이렇게 모색해보자라고 화두가 던져졌을 때 제가 조직도를 먼저 펼쳐봤어요. 저는 여지껏 진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따로 지극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들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공간적인 주류화에 대해서 오미란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거를 무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무단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인력 풀을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것 또한 이제 재생을 하면서 이번 패러다임과 같이 이제 물려가는 약간 선진적인 발전상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몇 년이 안 된 굉장히 극히 짧은 상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아까 이제 이승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으로 일단 목소리를 모은 다음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노력은 시 입장에서는 하고 있으나 이제 체감이 되기까지 모든 지역의 분들이 지금 구름의 씨앗은 모였으나 이 비들이 땅속 깊숙이 축축하게 전달이 될 때까지 시간이 다분히 걸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간자적 입장인 저희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놀랐던 게 여성을 주제로 얘기할 때 남성 성토회장이 될까? 이런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밸런스를 맞춘 의견들 전문적인 굉장히 반짝반짝한 얘기들을 해주셔갖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 먹고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여기에 임했다라는 제가 얼마나 낡은 사고를 하고 있었던지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미란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제 그거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박병순 차장님 너무 유쾌발랄 통쾌하게 도시재생을 확 아우르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진 실명을 거명하면서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진짜 저렇게 재밌게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여자가 조직 안에서. 그리고 그 내용들이 와닿는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의 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현장에서의 공동체 활성화를 강조를 맨 처음 이제 시작하시면서 법제적인 정의를 도시재생에서 해주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마치 공동체 활성화에 여자들이 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거를 한번, 저는 법제를 보면서도 그 부분을 그렇게 밑줄 쳐가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정의를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게 던져주심으로 인해서 동네, 지역에, 그리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하면서 왜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 내의 할머니들이나 좀 중년 여성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네를 지나가다가 동네 창문이 지저분하게 젊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일하다가 보면 바빠서 창을 잘 안 닦을 수가 있잖아요. 쪽지를 남겨놓고 갑니다. 너희 집 너무 지저분해. 좀 닦는 게 어떻겠니? 주말에. 그렇게 붙여놓고 가요. 그러면 그 쪽지를 받은 젊은 친구는 부끄러워서 동네에서 내가 제일 더러운 창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주말에 청소를 합니다. 또는 정원을 가꾸지 않고 있으면 또 쪽지가 그렇게 남겨져 있고, 아니면 집 앞에 주차가 불법으로 돼 있으면 또 남겨놓고 가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정작용이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공동체 활성화는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돌봄 관련해서 이제 뭐 여성 안심 마을 이런 것들도 서울시 내에서 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웃되기, 여성 안심 꽃길 만들기, 뭐 자유주제 등등으로 해서 공모, 주민 공모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사실 저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많은 공모들이, 그리고 그런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내에서. 그래서 교수님들 그리고 필드에 계신 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충분히 이용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희정 상님의 그 필드에서의 감각을 발휘하신 그 내용들 너무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유쾌 발랄하게 하시는 와중에 진짜 그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다 아울러서 종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금 이제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중심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편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하고 편의를 위해서 가전제품도 바뀌었듯이 이제 주거 생활 자체도 편의 위주로 되다 보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선호가 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랬을 때 예전에 한번 한 30명 회식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단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그 생활 패턴 자체가 굉장히 멸종 위기종이 돼 있는데, 그런 필드에 계신 분들이 이런 단독주택, 소형주택이면서도 이제 욕구가 내 마당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생기는 와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개발까지도 좀 부탁드리고 싶다.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트렌드가 결합된 단독주택 문화를 좀 지켜주시고 형성해 주시는데 일조를 해주시면 진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지금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익선동이나 그런 단독주택들이 있는 곳을 희귀하게 보고 레트로 문화로 즐기고 있어요. 본인들한테는 뉴트로라고 새로운 생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필드에 계신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실행력이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성길 교수님께서 오늘 그 남성분으로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여성 남성의 구분이 있다기보다 예전에는 뭐 장애인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을 하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편한 도시가 되거든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남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성 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그리스 로마 철학부터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 전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평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성을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뭐 여성이 더 우세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주제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꺼내는 워드가 여성인 만큼 이런 자리 이제 다음번에는 임미화 교수님께서 남성분들도 다른 이성분들도 같이 와서 저희들이 논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엄청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예, 정말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재인 교수님. 네, 한국대학교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장재인입니다. 제가 이 오픈 포럼에 와가지고 세미나에 와서 왜 여성 도시가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꼈는데요. 저는 이번에 지금 이 하나의 그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그 하나의 그 주제를 얘기하면은 아마 포용도시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making the invisible visible이라는 게 그 샌더컥이라는 그런 여성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 그 여성들이 겪어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좀 파헤쳐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가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미옥 원장님이 처음에 문화재를 이 땅 밑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이 인지를 못하고 그 위에다 무엇을 개발한다라는 것도 사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그런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박병순 차장님이 얘기하시는 제가 여직원을 왜 써야 하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랑 세대차가 좀 있으신지 저는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는 일본 임원 13명 중에 1명 뭐 17.7%가 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 다음에 오미란 대표님께서는 그 포용도시에 말씀을 하셔서 이 양육 도시를 얘기를 하시면서 양육자는 사실 여성이고 여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집 안에서 있었던 그런 활동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도시를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이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 계획적으로 더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용도시하고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희정 상무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게 여성을 이렇게 봤을 땐 보통 private 사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고 남성은 좀 공적인 공간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절실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컨슈머 소비자로서의 여성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스마트한 그런 기술들은 제가 지금 그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프로그램자를
할 때 이런 사회의 그런 편견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무슨 똑같은 그런 virtual space에서 현재 그런 그 구조를 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우렁각시를 보면서 저는 다른 분들은 막 웃으셨는데 이게 다시 이런 여성이 이런 하나의 놀이 아니면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안면 인식 같은 경우도 더 깊숙이 보면은 그 공학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성분이기 때문에 안면 인식을 하는 것도 남성의 얼굴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백인 남성을 인식하는 건 100%고 점점 인종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가 낮아지면서 끝에 가가지고 여성 흑인을 보면은 원숭이라고도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인식을 하는 것, 의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모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 뭐 토론자가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뭐 이게 패널과 이렇게 플로가 구분되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손승준 처장님 오셨는데 뭐 같은 차원에서 뭐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저는 그 NH의 손승준 처장입니다. 아까 우리 박병순 차장님께서 이름까지 다 홍보가 잘 됐는데요.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참여 원장님께서 굉장히 60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랬었는데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이렇게 항상 이런 자리를 배우는 자세로 오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좀 배움을 덜 배워가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진짜 오늘 너무 애낄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참 우리 일단은 저는 이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우리 나머지 분들 발표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묶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사실은 오늘 발표한 내용도 발표한 내용이지만은 이런 자리에 와서 15년 전의 인연들을 여기서 전연 아니고 인연, 인연들을 이렇게 배우는 만나는 이런 또 기회가 있었다는 게 또 너무너무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교수님 일본 출장 가신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원장님 KLAS라고 그 토지적 승평가 이런 거 하실 때 또 굉장히 그때 바이블 같이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감회가 새롭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 플러스 2%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순 차장님께서 자꾸 저를 집어넣어줘 갖고 좀 홍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순 차장님 그러니까 되게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박병순 차장님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빨리 빨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미란 이사님이 해주신 그 샌프란시스코 사례, 돌봄 클러스터 사례, 진짜 너무 와닿았습니다. 우리 뭐 진짜
요새 생활예술이나 뭐나 융복합 얘기도 나오고 뭐 갖다 뭐 체감형, 밀착형 이런 얘기가 산재하는데 가장 체감 밀착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 박병순 앞으로 차장님 되실 차장님께서 도시 재생에 좀 접목시켜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희정 상무님의 그 앞에 그 본인 프로필 이렇게 내실 때 희자를 강조하셨어요. 역시 희망, 바랄 희자의 희망의 그 정점에 계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게 시니어 여성의 파워 그 단어가 원장님 화이팅.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는 일 중에 주거 서비스를 굉장히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사, 옛날 뉴스페이사. 그래서 조만간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저희 직원들 마인드를 좀 바꿔주시는. 네, 이상 저기 토론자 아닌 토론자로 저를 지목해 주신 저기 교수님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박윤희 교수님. 아 저요? 예. 말씀하시죠. 갑자기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아주 오랫동안 그냥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주니어도 아니지만 거기 한 97년 학번이라서 저 때는 이제 저희 과에 여자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하면 전국의 도시공학과에 여자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건축을 전공,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여자 교수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건축을 전공하셔서 설계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많으셨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안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모든 학교에 또 여성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 뭐 국립대 25% 여성 교원 비율 맞추겠다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뭐 타겟팅이 아무래도 공대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무님을 보면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27년을 했다는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리고 붙어있어요. 네네 프로라고 하는 건 사실은 김창완이 어디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프로 배우라고 생각을 한다. 누구는 나를 산후임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이걸 오래 했고 계속 할 거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프로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 학교에 있으니까 저희 학생들은 뭐 남자 중심도 아닐 뿐더러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이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게스트 렉처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많이 모시려고 해요. 근데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실 수 있어서 그거 되게 좋고 항상 하실 때마다 꼭 그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10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울 수도 있다. 그 전에 그만두지 말고 너네 10년만 버텨라 라는 말을 꼭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도 뭐 지금은 교수가 돼 있지만 이전에는 그냥 업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프랙티셔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던 사람이니까 초반에 그게 얼만큼 어려운지는 저도 사실은 알고 있지만 10년은 버텨달라. 그런데 오늘 어쨌든 10년 이상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버티신지는 모르겠지만 버티신 분들을 뵙게 돼서 저는 사실은 뭐 그게 개인적인 것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모색이라고 하는 게 끝내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미래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모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김미아 교수님.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느낀 게 발제하고 이제 기조 강연 들으면서 그런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인구가 생산 인구가 매년 3만 명이 준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33만 명이면 도시 하나인데 이게 이제 해마다 줄어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여성 전문가들이 좀 사회적으로 나와서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즘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요즘 나오는 뉴스에는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많은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건지, 여기에 뭐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도시 속에서 또 주거 공간 속에서 또 재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따스한 여성의 그 섬세한 여성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 도시와 여성 미래를 위한 모색해가지고 3가지 꼭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여성위원회를 곱깝게 보는 시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여성 부회장직을 좀 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꼭 왜 필요하냐, 왜 여성 티오로 부회장직이 필요하냐, 너네도 경쟁에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약간의 결집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간혹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의기가 막 해봐야지 했다가 내가 이거 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 이제 올해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 이제 부회장직은 하나 이제 얻어냈고, 이제 도시 정보지에 사실 많은 기고 글들이 들어오지만 그 안에 여성 전문가들이 쓴 글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2억 원 정도 기고를 하긴 했지만, 이제 저희 여성위원회도 분명히 이 집필 능력이 있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시 정보지에도 저희 특집호를 달라 요청해가지고, 저는 또 특징이 또 그 때를 잘 씁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여성 위원회 특집호 기사를 8월달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곧 7월달에 집필진을 좀 구성해서 공동 집필 형태로 하나 특집호를 낼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저희가 그 2017년에는 현장 답사를 많이 했는데 2018년에 좀 못했고 올해도 사실은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좀 선선할 때 학기 초에 한번 이 현장 답사를 기획을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계나 이제 춘추계 학술대회는 항상 특별 세션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외형을 좀 늘리려면 저희 이 도시계획 학회 외에 주거 관련된 학회라든가 또는 여성과 관련된 학회 또는 아동이나 뭐 이런 노인 뭐 이런 여러 학회들과 좀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저희도 또 새로운 걸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공기관하고는 국토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회하고는 이 여성 정책 포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런 여성 포럼이 있을 때 저희도 좀 저희 이 도시 쪽에서 전문가를 한 분 추천해서 그런 데서 우리가 좀 정책에 반영될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달라,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또 요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살짜리 아이가 이제 보행기 기종이 다 띄었고 이제 떼쓰는 3살부터 7살 미운 아동 시기로 가서 여기저기 많이 떼써서 저희 여성 전문가들이 좀 각 분야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요. 저희 인식 구조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저기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뭐 이게 완전 머리에 딱 각인이 됐는데 2%의 부족함을 섬세함과 감성으로 채우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성분도 같이 와서 공감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